무친이는 이사 온 지 하룻밤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고가 생기자 몹시 혼란스러웠댄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서 본 게 꿈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입맛도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삼촌이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리는 거다. 네가 엄마 죽인 거라고. 엄마가 내가 어젯밤에 내가 모시러 간다고 전화했을 때 누나, 네가 부적도 못 쓰게 했다면서? 이 집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어. 난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이 집이 귀신 씌인 집인걸? 삼촌이 계속 악다구니를 쓰는데도 엄마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 네가 싫다고 해서 나도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무당인 거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그래도 엄마가 매일 칼춤 추고 그 힘든 일 해가면서 번 돈으로 누나, 너 의대 공부까지 시켰는데 엄마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엄마가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부적만 몇 개 썼어도 돌아가시진 않았다고. 엄마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딱 한마디만 하셨다. 방에 애 있어. 소리 줄여. 삼촌은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대문이 부서지도록 쾅 닫고 나가버리셨다. 무친이는 방에서 숨죽여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댄다. 우리 외갓집이 무당집이었구나. 그리고 이 집엔 뭔가가 있고 3일 후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전신골절, 그리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갈비뼈 부러짐으로 인한 폐손상과 방광 파열이라고 써 있었다 했다. 결과가 나오고 무친이 부모님 그리고 무친이까지 경찰서에 3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댄다. 사망 원인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전신골절이니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가족들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제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단다. 삼촌은 장례식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정말 구슬프게 우셨고 그게 무친이가 삼촌을 본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엄마와 연락을 완전히 끊으셨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른 후 무친이 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지만 집안 분위기는 늘 무거웠댄다. 무친이 아빠는 할머니의 부검 결과를 보고도 원래 갈비뼈 몇 개 부러져도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어. 우리 집 오기 전에 혹시 뺑소니 같은 거 당하셨나? 그러셨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미국으로 이민간 아빠 절친 전 집주인이 전화를 했었단다. 그 친구분이 아빠한테 별일 없지? 라고 묻자 무친이 아빠가 장모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니까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너도 조심해 이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다. 아빠는 너나 조심해라 자식아. 미국에 총기 사고도 많다는데.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사간 그 집에는 전에 살던 친구분 가족이 놓고 간 진짜 비싼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무친이는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어딘가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댄다. 이사 오던 날 딱 한 번 피아노에 앉아서 건반 몇 개를 눌러봤는데 그 피아노가 소리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소리가 맑고 청아한 게 아니라 건반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나오는 것 같이 둔탁하고 기이한 소리가 났다 했다. 그래서 딱 한 번 치고 그 후론 뚜껑 덮어놓고 한 번도 만지질 않았다고 한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2주 후 무친이의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고등학교 가서 첫 중간고사라 긴장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무친이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려고 누웠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방이 너무 환해서 실눈을 떠보니 무친이가 책상에 켜둔 작은 스탠드를 안 끈 거다. 그래서 저거 꺼야겠다 하고 막 일어나려는데 무친이 책상 의자에 누가 앉아있더랜다. 너무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누구? 세요? 라고 나지막히 물었더니 갑자기 의자가 진짜 빠르게 빙글빙글 돌더랜다. 한참 후에 의자가 도는 걸 멈추고 무친이는 그 의자에 앉아있던 무언가의 정체를 확인하게 됐는데 거기 의자에 앉아있는 게 바로 자기더랜다. 무친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분수처럼 뿜어나오고 있더라는 거다. 무친이는 놀라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몇 시간 후 아침 무친이는 알람에 정신을 차렸고 새벽에 있었던 일이 꿈인가 현실인가가 구별이 안 돼서 잠깐 생각을 했댄다. 근데 책상 위가 뭔가 엄청 어지러웠댄다. 무친이가 자기 전에 공부하던 책, 노트,
그리고 문제집이 누군가 일부러 찢은 듯 조각조각이 나 있고 게다가 방금 떨어진 듯 아직 채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군데군데 있었댄다. 그때 주방에선 엄마가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무친이는 피 묻은 책 한 권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엄마, 이것 좀 봐봐. 무친이 엄마는 흘끗 보시더니 코피 났으면 가서 닦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어제 새벽에 나랑 똑같이 생긴 어떤 여자애가 내 책상에 앉아 있었어. 걔가 이런 거야. 이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무친이 엄마가 무언가 열심히 썰던 칼질을 탁 멈추더니 무친이를 똑바로 보고 있긴 뭐가 있어. 귀신, 영혼 이런 거 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야. 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엄마도 그날 그 꿈 꿨다고 했잖아. 귀신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는 꿈. 그리고 온몸에 뼈 마디마디가 부러져서 돌아가신 할머니는 뭔데 그럼?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엄마는 그 꿈 안 꿨어. 할머니 신음소리에 놀라서 내려온 것뿐이야. 학교 늦겠다. 얼른 먹고 가자. 엄마의 그런 차가운 반응에 무친이는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바쁜 아침에 더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댄다. 그날 무친이는 새 과목 시험을 보고 1시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까지 바로 가려면 택시를 타야 했지만 그날은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그냥 걷고 싶더랜다. 아침부터 기분도 계속 가라앉아 있고 그랬어서 기분 전환할 겸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주변엔 산이랑 논밭밖에 없었다. 천천히 땅을 보면서 걷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바닥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더랜다. 그래서 이거 뭐지?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한 100m 앞에 웬 여자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 비틀비틀 걷고 있더랜다. 무친이는 너무 놀라서 그 여자를 돕기 위해 뛰어갔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거리가 좁혀지질 않더랜다. 근데 쫓아가다 보니 이 여자가 무친이네 집 쪽으로 가는 거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단다. 왜냐면 그 길이 산초입이고 거긴 무친이네 집밖에 없었다. 내가 대학 때. 그 여자를 꼭 따라갔어야 했어? 안 따라가면 그만이잖아. 라고 물었을 때 무친이는 아니, 그땐 꼭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밖엔 없었어. 마치 뭐에 홀린 듯이. 라고 대답했다. 피를 흘리던 여자는 무친이 집 뒤쪽 산으로 막 올라갔는데 거긴 대나무 숲이 있었다 했다. 얘기만 들었지 무친이도 그날 처음 가본 거였는데 무친이가 대나무 숲 초입에 들어서서 걷기 시작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대나무 숲 중간쯤을 걷고 있었다. 무친이가 여자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온다 느끼던 순간 갑자기 그 여자가 걸음을 멈추고 서더랜다. 무친이가 저기요, 다치셨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계속 산 쪽으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라고 했더니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360도 끼익 꺾어서 무친이를 쳐다봤는데 무친이가 새벽에 집에서 본 피 흘리던 자기 얼굴을 가진 그 여자애더랜다. 무친이는 너무 놀라서 뒤돌아서 뛰는데 뭐에 막힌 듯 뛰어지지가 않는 거다. 그래서 다리를 보니 대나무 숲 사이에서 손 6개가 나와서 무친이 양다리를 잡고 있더랜다. 무친이는 6개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앞으로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러면서 코와 입에서 피가 줄줄 나기 시작했고 이 일로 콧뼈와 이 6개가 부러지고 턱에도 금이 갔다. 근데 그 와중에도 다리를 붙잡고 있는 손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했다.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한참을 버둥거렸고 드디어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했다. 피는 여전히 흐르고 온 얼굴이 욱신욱신 아팠지만 서둘러 집으로 향했는데 근데 그 대나무 숲에서 느낌상 한 30분쯤 머문 것 같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져 있더랜다. 근데 진짜 눈앞에 집이 보이는데도 가도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여튼 집에 도착했는데 아빠는 아직이고 엄마가 여기저기 전화를 거시고 있었다. 시간을 보니까 이미 6시가 넘은 거다. 부모님 생각엔 아무리 늦어도 2시 전에 집에 와서 있어야 될 애가 6시까지 안 오니 걱정이 되셨겠지. 90년대 중반이고 친구는 삐삐도 아직 없었다. 턱에 금이 가고 이가 몇 개나 부러졌어도 여튼 집에 왔으니까 엄마를 부르려고 입을 막 때렸는데
전화를 끊으신 엄마가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란다. 니들 내 딸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나 더 이상 안 참아. 친구는 그 순간 아, 엄마도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했다. 근데 자기가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가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친구의 처참한 몰골을 보신 엄마가 어떻게 된 거야? 한마디 묻지도 않으시고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하시더니 병원 갔다 오자고 하셨다. 그리고 친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쩜 우리는 이 집으로 와야만 하는 운명 같은 게 있었을까?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